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10월 셋째 주 동안 코스피 지수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녹화한 날이 10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간신히 1900선을 지키면서 장중에 이 90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그래서 주제 경기 둔화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둔화가 나타났고 또 어떻게 대책하는 게 좋을지 그 대처 방안까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에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김우정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시장이 조금 네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 어떻게 잘은 빼고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장님 먼저. 네. 네. 왜 저한테 먼저 그런 예, 습관처럼 네. 먼저 이제 장유유서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다른 걸로 하시죠. 뭐 외모 순 때문에 저를 꼽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10월 17일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요? 네. 일단 녹화한 날이죠. 아 예. 네. 참 그러시네요. 네. 제 생일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 생일인데요. 네. 네, 근데 일단 시장은 참 험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오늘 1900도 깨졌다가 뭐 누가 일부러 맞춰놓은 것 같아요. 1900.48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거 보니까 누가 계산기 두들기면서 지수를 맞춰놨다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들면서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네.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이제 종목들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열심히 쳐서 계좌를 한번 여기 쑥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 싶어서 점심을 먹고 와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이고 생일날이고 한번 진짜 생일이신가 봐요? 주민등록 깔까요? 네.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예. 앞에 921017 이렇게 나옵니다. 9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네. 그러다가 오후장에 이제 또 그 평범하던 주가가 이제 중국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한번 쭉 밀리면서 어떤 그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한 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참 두둑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수익 냈던 거 오후에 그냥 쭉 다 그리고 이제 장고는 원수준까지 딱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딱 마감하다 보니까 허탈하죠. 네, 열심히 고생해서 하루 종일 한 거 나 오늘 뭐 했을까 이런 기분이 들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네. 네, 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네. 예, 오늘 피부도 약간 푸석푸석하신 것 같고. 오늘만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런가요? 예, 그 딱 누르면은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수분이 만져지는 그런 피부. 네.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일단 그 먼저 생일날 하필이면 왜 푸석푸석 하신지가 좀 안타깝네요.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하루씩 쳐서 그런지 이번 주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시장까지 이러고요. 이러니까 더 힘든 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사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점심 먹고 왔는데 저녁은 좀 먹기가 싫어지는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그런 장인 것 같아서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월요일날 어쨌든 오늘 이제 끝나면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잘 쉬고 다음 주를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참 장을 마감하는 금요일, 물론 녹화 날입니다만 자, 금요일인데 참 착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경기 둔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꾸 하락하는 모습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유럽발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또 미국 증시 급락도 영향이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독일을 위주로 한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독일 경기 둔화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시장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경기 둔화라서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직접 다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하시면서 다 보신 내용들이세요? 네, 어쨌든 사전은 봤죠. 네. 그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셨다고 생각드는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네, 뉴스가 좋은 뉴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냥 그렇습니다. 항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장이 하락하면 악재가 막 나옵니다. 거의 뭐 악재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그냥 뻑뻑 터지는데 정신 하나도 없죠. 예, 특히 오늘도 말로는 중국이 문제라고 하면서 중국이 뭐 또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중국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나보면 저희만 빠졌어요. 중국은 아까 보니까 0.6% 하락 정도 그냥 선방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다시 쭉 종가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네. 또 하나 화가 나는 사실은 과거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은 신나게 갔죠. 어떤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자신 있다 이러면서 뭐 계속 신고가가 가는데 저희 국내 시장은 전혀 그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교역량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 쪽이 중국이니까 중국 시장이 못 간다. 그러니까 중국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못 간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반대로 이번에 중국 시장은 선방에서 오히려 올라갔죠. 올라가는 가운데서 막 꾸역꾸역 버티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급락합니다. 그러면 또 안 좋은 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안 좋은 것만 저희는 다 따라갈까요? 그러게요. 네. 욱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경기 둔화 얘기는 솔직히 이게 기조적인 거로 자리 잡을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봐서는 일시적인 지표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민감하게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럽은 독일 관련돼서 나온 지표들 유럽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에 이렇게 네.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좀 흔들리니까 옛날에 또 많이 나왔던 그 픽스죠.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인가요? 이 남유럽 이 네 나라 여기가 또 오늘은 본토 발음 안 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 나라가 또다시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거기가 또 옛날 유럽 위기의 재발 쪽으로 또 초점 맞춰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안 된다 죽어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정확히 보게 되면 생각보다 갑자기 더 나온 문제고 시장이 빠지니까 나온 문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왠지 기분 나쁜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드는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리가 정상화되기 임박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10월달에 막상 이런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가 끝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유럽까지 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시장 분위기를 주도한 게 미국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네. 일단 지금까지 그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했다라는 꼴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이 올랐는데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 종료가 끝난다.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더 유동성이 더 크지 않은데 이 가격에서 왜 저 높은 가격에 있는 주식을 사줘야 될까?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조금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감도 있을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축소로 바로 이렇게 증시가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쭉쭉 늘어지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정말 생일이세요?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 대고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제가? 너무 안 돼요. 아닌가요? 어쨌든 생일 축하드려요. 네, 네. 말로만. 어제 끝나고 정말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까요? 커피. 그거 어렵지 않죠? 생일빵 퍽 해서 커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같이 어떻게? 우정이 됐습니다. 말로만 충분합니다, 말로만. 네. 네. 오늘 뭐 집에 가시면 뭐 가족들끼리 뭐 생일상이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오늘 또 중요한 또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네. 그 관련돼서 좀 하다 보면은 뭐 생일이야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 해도 되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중요한 걸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당장은 뭐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은 가서 그냥 끝나고 그 저녁 때 가서 그냥 케이크 하고 예 그러면서
또 다 달려들겠죠, 애들이. 네. 네, 뭐, 생일빵 아빠. 아니죠.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아빠의 생일이니까 당연히 선물을 우리들한테 사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겠죠. 예. 정말 새로운 논리네요. 그렇죠. 예. 네, 아빠 생일이니까 우리한테 선물을 사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선물이란 거 아빠는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주는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제 생일날인데도 생일 선물을 사고 가야 됩니다. 네. 진짜예요? 네. 아직 애가 예, 죄송합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남자친구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은 그런 느낌, 그런 그런 순수한 마음까지도 이뻐 보입니다. 다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욕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뭐 저희끼리 조금 더 좀 유하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생일이시고 하니까. 미? 네, 유미, 유앤미. 네, 네.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 네. 뭐 이렇게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유럽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분위기를 가는 것 같으세요?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안 좋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 문제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포르투갈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번 크게 식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유럽 얘기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조금 공포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독일에 대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그래도 가장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앞으로 앞장선다라고 했던 나라들이 프랑스하고 독일,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었는데 네. 이 독일이 지금 약간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이 정말 힘들어지는구나. 이제는 버팀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났었던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가 안 좋았을 때의 공포감들이 오히려 이번엔 좀 더 커지는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유럽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발표한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돈을 풀었던 내용들인데, 네. 그 돈을 풀었던 내용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한번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을 풀었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흐름들이 좀 있어서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래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제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으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뒤에 흐름들은 아직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뭐든지 합쳐지면서 우리 시장도 똑같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뭐 네.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뭐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네, 추가 인하까지 했죠. 네, 돈을 풀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똑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돈을 풀었고요. 뭐 일본에서 또 아베노믹스라는 거 돈을 풀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돈을 경기가 안 살기 때문에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푸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더 좋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혹은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그 다음에 회복됐을 때에 대한 후속 조치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내용인데, 뭐 딱히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나서 뭐 다른 것들, 뭐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감들이 계속 커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대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양적 좀 부양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증시 급락과 함께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주제가 무겁긴 한데요. 네, 지금 부장님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무겁습니다. 눈꺼풀도 무겁습니다.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따라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흰머리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거는 그 네. G.O.D의 박준영 같은 컨셉이었습니다. 그분은 염색을 흰색으로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죠. 이거 브릿지 주제가 하신 무엇입니까? 건가요? 주제가.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 어떤 소비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소비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소비 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국내요. 국내 소비 시장이요. 네. 네. 단적인 예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물론 금리 인하를 추가를 해서 내수 부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 기미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있다. 네. 근데 내년 가서 150만 원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연말에 좀 쓰고 싶죠. 네, 내년에 돈 더 들어오니까 일단 카드 좀 쓰고 여기서 메꾸면 되겠네. 라는 네. 이런 심리들, 이런 앞으로 나아질 것 같다는 심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들어오겠죠. 또 하나 요즘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16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그 서민들의 체감 흐름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올라가서 기분 좋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혹시 내 자산이 늘어나는 느낌 때문에 좀 풍족하게 소비 좀 해볼까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올라가는 기회를 언제 빨리 팔아서 다음 좀 지금 나머지 부채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지내볼까 네. 하는 이런 심리가 더 크다는 얘기죠. 네. 특히 여기서 또 전세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또 80%대까지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전세값도 따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또 불안감도 느끼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 자체는 좋아질래야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아지는 수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리를 확 풀어가기는 소비 심리나 이 흐름을 풀어가기는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지 않은 국면들이 주변에 보면 많다는 게 제가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심리적인 측면이 참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좀 어떻게 좀 하면은 또 잘 물살 타서 바뀔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 물살 타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 시장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것 먼저 같으세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뭐 얘기를 했던 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고 했던 건 앞에서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 월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직장인들이 많고 회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월급에 대한 부분이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뭐 실업률도 얘기를 할 텐데 뭐 청년들 실업률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뭐 소입이 없으니까 소비를 늘어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돈을 쓸 수 있는 세력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내용이 좀 무거우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예, 가끔 좋습니다.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가 되게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종목들 중에서 가는 종목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창해 에탄올 같이 술 관련된 것들,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도박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또 하나 리드코프 뭐 돈 빌려주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는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 VJ라고 하나요? 아프리카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최근에 글을 본 게 있는데. 뭐 여자 그 자키인가 그분한테 뭐 3,500만 원인가를 누가 냈다 그러더라고요. 별풍선을 뭐 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와. 그 여자분한테 냈는데 그게 지금 최대치랍니다. 최고치랍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500만 원. 근데 그분이 여자분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2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래요. 회사에 분배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TV도 주가를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다들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탐욕과 뭐 이런 종목들, 뭐 술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속해서 상한가 좋은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소비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은 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씁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잠깐만 3,500만 원이라고요? 네, 네. 3,500만 원입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파가지고 네. 아프리카로 가죠. 그럼 가서 네. 2대 1대1. 죄송합니다. 네. 괜찮네요, 그거. PD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 3,500.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PD님까지 같이.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아프리카 TV에서 BJ라고 하나요? 네, VJ라고 네, 하나요? 뭐 그분들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 먹방 뭐 이런 거요. 네, 먹방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연예인처럼 예쁘신 분들이 나와서 뭐 음악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정치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이제 신랄하게. 제2의 김구라 이런 걸 표방하면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 갑자기 나는 게 제가 지금 사는 집 말고 이 전에 살던 집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항상
거기 들렸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아프리카 그걸 항상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라디오처럼.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정치 욕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욕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슈퍼에 가면 맨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 내에서. 근데 아저씨가 되게 좋다고 들으시더라고요. 팬이셨던 것 같아요. 친숙하죠. 그런 얘기들은 뭐 네. 듣고 있으면은 왠지 정감 있고 푸근하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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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네.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욕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요? 지금 저한테 손가락 찌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먹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소비 심리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가 대응된 것 같은데 봐볼까요? 욕자라는 주식시장 연구하는 뭐 이런 그 그런 컨셉도 쪽으로 괜찮네요. 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삐 하면서 한번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참하시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네, 있긴 있으실 것 네, 네, 같아요. 뭐 네. TV에서 하시는 분이 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망했죠. 네. 네. 그래서 좀 유머 감각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유머 감각 하면은 김우정 네. 연구원 아닙니까? 저 웃음소리 뭐죠? 네. 진행하시죠. 두 분이 같이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동업을 하시든지. 아, 힘들어요. 제가 열심히 가끔 풍선 날려드릴게요. 3,500만 원. 그건 좀 힘들고요. 네,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비 심리 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소비 심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잡을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비? 이제 그런 식비도 포함돼서 이제 어떤 기준을 딱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증권사 직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예, 두 분의 또 실질 어떤 생활비의 변화가 있으신지도 궁금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네. 얘기를 드리냐면은 시장이 좀 좋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월급도 커지죠.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 매매도 네.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밖에 못 받았어?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적이 언젠가 싶네요. 하여튼간.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증시가 움직이면서 증시를 부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나 이 전반적인 시장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돼가다 보니까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드는,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외 수입이라는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거에 따라서 소비 심리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입안을 하시거나 정부 정책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제발 좀 시장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정책 좀 좋은 거 써주셔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은 소비 심리 확 살아납니다. 네. 특히 김우정 연구원이나 저나 팍팍 써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 어떤 생활비 뭐 같이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생활비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월급가 보통 이제 베타계수라고 그러죠. 월급이 상승하는 거와 생활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월급이 줄어드는 거와 생활비도 줄어드는 이런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자녀분들이 있으신 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있다 보니까 또 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마이너스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네. 아니면은 또 뛰어야죠. 밤에도 조금 덜 주무시고 핸드폰 2개 드시고 네. 거리로 나가야죠. 네, 드립니다. 이거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보통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또 점점 또 늘어나는 게 그것도 이제 또 참 아픕니다. 가장으로서 참 아픕니다. 네, 참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은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네, 두 분 그냥 알콩달콩하게 쓰면 뭐 될 것 같은데 뭐 생활비 뭐 문제나 이런 거는 아직 없으세요? 생활비 문제 있죠. 뭐 없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둘 다 받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제가 남자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벌이 아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제 주변 친구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큰일 났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둘이 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거를 다 소비한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집을 사야 되고 혹은 뭐 전세를 살려고 하더라도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그러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위해서 뭐 먹는 거를 좀 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는 거를 덜 사고 있는데 근데 왜 계속 힘들죠? 네. 주식을 해야죠. 주식을 잘해야죠. 해도 예, 네. 그렇죠. 잘하면 됩니다. 네, 투자해서 이제 투자 수익도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앵커님도 네. 생활비가 많이 바뀌시나요? 만약에 수입과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지금 뭐 지금 현재 제 상황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또 추가로 뭐 어떤 잡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더 쓰시는 편인가요? 잡이 늘어나면 수입이 수입에 따라서 이제 생활비가 많이 그렇죠. 달라지냐고요?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이제 네. 아까 말했던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기대 심리도 같이 있으면서 네. 나의 다음 달 수입이 이렇게 달라지겠지 이러면서 그래 뭐 이것도 한번 사볼까. 이게 뭘까요? 그게 이제 주로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사고 싶었던 구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무슨 약간 패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이제 좀 가꾸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네, 편인가요? 아무래도 아, 왜냐면 네. 약간 제 어떤 사적인 게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대학 때 네, 굉장히 수수했습니다. 지금도 네. 수수하세요? 네. 좋은 얘기죠. 네. 수수하다는 거는. 네. 빼어날 그래서 숫자.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약간 이제 편한 옷을 좋아하고 근데 아무래도 티에 이게 헐렁한 치파까지 네, 이제 입으면서 운동화만 입고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방송을 하기는 좀 운동 아니셨어요? 네, 운동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없으니까 사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마치 사회 초년생이 이제 면접을 위해서 정장을 맞춰야 그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남는 정장 많습니다. 부장님 거요? 먼저 죄송합니다. 한번 갖다 주세요. 제가 리폼해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부장님이 부동산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부동산이 조금 뭐 계속 부양책을 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주식시장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도 있는데 네. 부장님 보시기에 체감적으로 어느 때가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등락이 있을 때가 더 그러신가요? 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대충 때려 맞춰 봐서는 일단 주식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더 힘들었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더 힘들었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뭐 두 개가 뭐 같이 뭐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맥을 같이 하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근데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많습니다. 특히 뭐 파생 상품 쪽 그쪽에서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쪽은 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나는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어떤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이런 변화들, 이런 거에서는 참 좀 이렇게 보면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미치는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물론 금액은 부동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당장 월급과 네. 당장 실적과 이런 거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연구님도 비슷하신가요? 네. 그냥 또 편하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제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집값이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냥 그 집 살면 돼요. 계속 평생 살면 그거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주식 투자해서 돈 현금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쓸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그리고 워낙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했었지만 과거에 부동산으로만 하셔서 돈 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안 좋지 않았었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다들 안 좋다 하셔도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나 투자했는데 반토막 났어 이런 분들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액적인 측면에서야
집 한 채가 뭐 엄청 비싸니까 뭐 빠진다고 하면 큰 돈이 날아가긴 하겠지만 뭐 주식시장도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파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크겠죠. 주식시장이 조금 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침체 관련해서 좀 예전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8년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좀 컸었죠. 부장님, 네. 요즘 10월 달에 좀 찾아오는 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 또 글로벌 증시의 하락, 이런 국면들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끝까지 시장 얘기만 하시네요. 무슨 얘기할까요? 예. 생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때 같은 경우에 입사 전이시죠? 네, 입사 전입니다. 네, 근데 아마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출근해서 이제 또 그때 같은 경우도 또 제가 들어보게 되면 이제 IMF 때 우리나라 1997년, 8년 때 그때 또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거의 그때 비슷한 분위기였죠. 와서 할 게 없답니다. 네. 특히 IMF 때 같은 경우는 주문을 열 게 없이 아예 한 종목의 한 뭐 3분의 1은 일단 하한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여봐야 뭐 일단 또 확 밀려서 거기서 그냥 뿔짝뿔짝 뜨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때고요.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08년도보다 지금 단기 충격으로는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수 자체가 같이 급락하면서 어떤 충분한 이슈가 있었죠. 이게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들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맞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가 전초전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본격적인 낙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때 일단 기술적 반응을 잘 노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아마 2008년도 때랑 네. 지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네, 거기는 네.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한 때고 그리고 좀 어떤 개별적인 대형주 쪽에서 실적 안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몇몇 종목들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5로 시작하는 모든 종목. 예. 14만 원에 있던 게 어제 9만 원이 깨졌습니다. 오, 그것도 많이 한 달 만인가요? 예,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유주 관련된 또 뭐 무슨 종목 같은 경우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7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8만 원도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거래하는 종목들. 그렇다고 그런 회사가 망하나요? 실적 좀 안 좋고 앞으로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런 종목들 속출하고 있고요. 또 뭐 건설사 부동산 경기가 된다고 하는데도 뭐 한 달 만에 또 똑같이 한 40% 하락한 뭐 죄송합니다. 네, 대모모 산업 네 이런 것도 네.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걸 보시고 있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실적은 솔직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나 실적은 한 번 안 좋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안 좋은 거 가지고 또 이제 비상경영이다 이런 거 하면서 또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국내 시장에서 보는 거 보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거는 자산 가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S 같은 경우도 정유사 같은 경우도 네. 이거 지금 아예 그러면은 도저히 사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지금 현재 그 자산 가치대로 다 배분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지금 주가당 한 주당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8만 원도 안 돼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한 일순간에 실적 안 좋다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악랄한 공매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주가를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공격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저 상태까지 갔는데 상당히 시장은 위축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어떤 시선은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이럴 정도까지 됐나? 네. 이럴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없나?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또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욱하네요. 네. 네, 초반부터 욱하시더니 네. 예, 얘기 많이 좀 질문을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오늘 생일이시니까 생일 축하 차원에서. 네. 저는 오늘 김민욱 차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08년 때, 2008년 때 대학생이셨어요? 연구원님? 그쵸. 신분상으로는 대학생이었죠. 네. 근데 취업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어디 네. 계셨는데요? 호주에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전 한국에 깜빵에 있었다고 그런 줄 알고. 예, 한국에는 없었고요. 공부하러 영어 배우러 갔었죠.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호주를 갔는데 지금 영어를 안 쓰긴 하네요. 네. 과연 영어만 배웠을까요? 영어를 배우러 갔을까요? 네. 뭐 거기 네. 나라 문화도 배웠고요. 네. 얼마나 있으셨어요, 호주에? 그때 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네. 저도 호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거기 되게 오세요. 자연이 예쁘잖아요. 네. 관광청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네, 오세요. 네, 괜찮은 나라입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서 가는 것 같은데. 진행하시죠. 네. 이번 주 여행은 호주 퍼스입니다. 네, 뭐 이렇게. 바꿔서. 네. 가보셨어요, 호주? 안 가봤습니다. 네, 호주는 어. 제가 남반구 쪽에서 가본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고요. 이 남반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네. 그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북반구 쪽엔 가본 나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남반구는 호주는 왠지 안 가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리면 가겠습니다. 한번 놀러 가야죠. 잘리면. 네. 네, 뭔가 우프네요. 뭐라고 반응하기도 노트북 들고, 애매하고. 예. 네. 밤에는 또 국내 시장 주식하고 또 낮에는 또 이제 역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네. 네, 노숙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92년생 정도면 충분하죠. 그 정도의 92년생이면 몇 살이죠? 그 수지 씨가 92년생, 아. 93년생인가? 친구입니다. 친구라고요? 정말 네, 진행하시죠. 예. 할 말을 잃으시면 안 진행을 됩니다. 방해하시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생일인데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좀 물리는 상황인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같이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인들이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이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오늘 김민수 부장님 생일이시니까요. 선물 하나 드리는 생각으로 네. 전문가 저기 김민수 부장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죠.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요. 네. 그 말이면 되죠. 뭐 네, 네. 그러려고 있으시는 거니까요. 아, 그러려고 네. 회사에서 돈을 받고 계신 거니까요. 아, 네. 모토가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본 돈을 버는 것보다 남의 돈을 벌어들이는 걸 모토로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멋있으시네요.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라도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생일 선물은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네요. 아니, 제 네. 예, 선행에 대한 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항상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이네요. 누군가 그렇죠. 칭찬을 해주는 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고요. 네, 네. 그러시기 좀 왼손 때문에.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 하신 분들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OCI 뭐 얘기한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OCI 아까 얘기하셨는데 OCI를 가지고 계신 혹은 지금 65만 원에 했던 OCI가 10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9만 원대인가요? 8만 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손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OCI 하면 피눈물 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뭐만 믿고 뭐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뭐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손실 보내신 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에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들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시장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OCI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빠지긴 했었지만 그렇게 시장 자체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러 종목들에서도 만약에 손실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환멸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은행금리도 뭐 계속 인하해서 2%밖에 안 되고 사실 지금 뭐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월급을 제외하고 수익이 돈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시장은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좀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러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이제 과감한 투자는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짧은 대응을 하는 네, 게 맞지 짧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은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고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김민수 부장님 보시기에 이 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고객분들이나 손님들 보다 보면 이제 좀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죠. 짧게 매매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계좌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이분은 항상 그래도 전화만 하게 되면 비중 줄이세요.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최근에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낮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타 잘하시는 몇 분들 보고 계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달 들어서면서 계좌가 거의 한 50%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종목들 뭘 매매하시나 그랬더니 딱 뭐 에볼라 아시죠? 네. 에볼라 관련된 뭐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니아 뭐 오늘은 또 보다 보니까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같이 급등하고 백광산업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
이 회사가 원래 그 무기 재료 관련돼서 이걸 소독하는데 쓰는 이런 쪽을 쓰는데 에볼라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결론해서 같이 또 편성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또 어떤 종목이 에볼라 관련주라고 생각돼서 또 같이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라고 하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대장주라고 하는 진원생명과학을 보게 되면은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 왜요? 지금 그 관련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임상 시험을 내년 상반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이게 치료가 되는 그러니까 임상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6개월이나 1년 이상을 또 걸리죠. 네, 그 그럼 기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오히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반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출까지 발생해서 이게 치료제가 딱 나와서 이게 되겠다. 근데 만약에 임상 시험에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지금 저렇게 또 욱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그 급등을 한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 되니까 글로 피난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를 나이지리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무슨 서류 하나 접수해서 통과되려면요. 다시 이거 언제 통과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언제 접수했느냐? 뭐 이러면서 시간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일 텐데 그거 가지고 지금 또 그거 기대감으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실 종목은 아닙니다. 저런 것 종목들이 또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죠. 디지털 조선. 예, 네. 모 정치가가 이제 다음 대선에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거의 뭐 2,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6,000원이 넘어갔죠. 네, 그러면서 과거의 안랩처럼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빠져나오는 순간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통 잘 가는 듯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딱 봤는데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히 그런 종목들이 하한가 들어가는 거는 딱 10분이면 됩니다. 40분까지도 됐는데 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지 네. 타오는 순간에 벌써 주가는 순간이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서 팔려고 해도 벌써 하한가 들어가서 못 팔고요. 그 다음날 개파락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갖고 있던 단가에서 30%가 그냥 밀리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점 하한가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당하실 자신까지 있다고 한다면 매하셔도 재밌는데 지금 아마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그럼 매매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만약에 하루 종일 시세 보시면서 뚫어지게 보시면서 네. 매매하셔서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실 작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매매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투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국제 행사가 뭐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 국가인 분들이 오셔서 지금 뉴스에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관련 주들이 좀 요동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좀 주의하셔야 될 주들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투기 목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주의하셔야 될 주들을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의해야 될 거 빼고 네.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김은중 연구원한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러셨나요? 네, 네. 제 차례입니까? 네, 들었네요. 이렇게 예. 받고 받으실 차례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뭘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근데 특히 네, 주의할 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주의할 건 주의할 건데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 주식 시장에서 네. 오늘 생일이시니까 저희가 네.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꾸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요. 92년생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좀 예. 대처를 해야 될까? 접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네.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 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예,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약세장이다. 그러면은 일단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물려 있다 그러면 비중을 그냥 탁 치는 겁니다. 쳐서 반 정도, 반은 항상 현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네. 그래도 좀 위험하다 그러면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다시 주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체력 가지고는 올라가도 또 금방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비중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나머지는 말씀드렸듯이 단타는 길이죠. 예,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서로. 그렇죠. 단타를 잘 하는 길이죠. 네. 단타에서 물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라도 그래도 하루에 담은 10,000원, 20,000원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10,000원, 20,000원 한 달 가게, 1년 가게 되면 또 큰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매매하고 그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반드시 또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텐데 다만 현재는 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멘텀이 찾아와서 반등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일 때 그 반등하는 시점, 그 신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신호를 알면 너무 거시적인 네, 질문인가요? 그 신호를 알면 저도 아시죠? G.O.D. 그렇죠. 네. 뭐 떼돈 벌고 여기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2008년도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사를 하지 않았던 상태고요. 이 시장에 없었던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증권사를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97년도 IMF 때 그때 당시에는 제일 먼저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요. 2008년도 때도 어쨌든 그러한 경험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위기 뒤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그동안 힘드셨고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IMF 이후에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고요.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면 그걸 찾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그런 걸 찾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지만 네. 어쨌든 찾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회는 있다라는 말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말 타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번에 반등이 와서 어떤 시장 흐름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신호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된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 주식시장의 중기 포트폴리오는 침이 튀네요. 네, 중기 포트폴리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은 지난 일본 시장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이죠. 그 흐름을 앞으로 내년부터 조금 따라가는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틈새적인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볼라 테마니 어떤 또 작은 테마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을 또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에볼라 테마가 아닌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주도된 테마가 있습니다. 주된 대장주가 있죠. 첫 번째가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부터 썬데이 토즈, 게임빌 이런 것들이요. 네. 나머지 그 작은 모바일 게임주는 가비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외하시고 실적이 되는 모바일 게임주는 분명히 시장에 지금 주도주입니다. 또 하나 시장의 주된 테마 오늘도 보게 되면 실적 좋았던 어떤 경동제약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제약주,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시장의 중요한 핵심 대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선 회피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쪽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 한국의 과거의 전통 산업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이거는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점 어떤 그 탄력은 좀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 많이 좀 생각해보고 그때 흐름들을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항상 시각은 넓게. 이게 뭐죠? 네. 네, 명언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각은 넓게.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려고 했던 게 좀 다음 주 시장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힘을 낼 수 있는 명언이나 어떤 격언들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연구원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요?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명언도 좋고 격언도 좋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되고 있는데요. 이제 연구원님 힘드실 때 생각했던 마음속에 어떤 좌우명이라든지 이런 거 좌우명이요. 있으세요?
어렵네요. 로또가 전부다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은 뭐 시장이 어렵고 뭐 한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마음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걱정만 쌓일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방송이 언제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토요일, 일요일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그냥 월요일은 월요일날 생각하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모르죠.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희가 틀려가지고 정말 뭐 2,000포인트 넘고 뭐 다시 뭐 3,000포인트 가는 그러한 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려야겠네요. 굉장히 호기로우시네요. 네, 부장님 뭐 힘낼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뭐 있으세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교훈이 생각납니다. Boys be ambitious. 무슨 얘기죠? 시청자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좌를 딱 폈는데 보시기 힘드실 정도로 마이너스가 커 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계좌를 정리한 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지 그게 아직 이게 지금 평가 손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을 해서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폭을 많이 줄이셔야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력 가장 필요하시고 어떤 매매에 도움 많이 필요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아직 대처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김우정 연구원 나이 때는 저는 빚이 하도 많아서 점심도 못 먹을 누가 사주지 않으면 못 먹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밥 안 드시고 술만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피부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술을 못 드십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 가장 제가 했던 거는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또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그 빛을 따라가다가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생일빵 같이 술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경기도사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생각해봤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비구름의 끝에 가면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웃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특수적인 대장주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